안녕하세요. 오늘 형사법 5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50번째 시간이 됐다는 게 좀 믿어지지가 않네요. 제가 50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본 거네요. 그죠? 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도 이제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이런 강의 방법에 몰라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고 뭐 자료나 이런 것들도 없고 그리고 제가 지금 작성 중인 어떤 이 문제집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랑 공유하면서 이렇게 푸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뭐 제 스스로 약간 강의를 연습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라고 말하니까 좀 제가 너무 죄송스럽고 작은 도움이 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이렇게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강의를 좀 찍는 시간도 많이 좀 줄어들고 있고 또 체력도 약간 바닥인 상태라서 가끔씩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내가 지금 뭐 무슨 얘기하고 있지? 내가 또 많이 막 꼬이기도 하고 뭐 그런 좀 하여튼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 드리는 거 그리고 제 스스로에 대한 약속이지만 절대로 하루도 거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업로드를 하루도 거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영상을 매일매일은 찍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 5개, 6개 정도를 몰아서 찍고 있는데 어쨌든 절대로 월화수목금 일일 일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제 강의를 좀 보고 계신 뭐 학원 업계에 계신 분들은 저를 좀 스카우트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정말 강의를 좀 진행하고 싶고 이렇게 저 혼자서 찍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근데 뭐 제가 가고 싶다고 갈 수는 없고 뭐 학원이나 아니면 뭐 다른 곳에서 저를 불러주신다면 제가 기꺼이 가서 강의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제 꿈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는 것이고 또 그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고 뭐 변호사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공직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저로서 너무나 뿌듯하고 기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꿈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가 이렇게 스카우터 분이 좀 보고 계셔야 될 텐데 아마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냥 바람을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저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23년도 경찰 간부 선발 시험 문제고 그 중에서도 형법 강론 그 중에서도 재산범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가볍게 OX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뭐 기존에도 굉장히 많이 출제됐던 문제고 그렇게 난이도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이론 공부하지 않고 막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재산범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4번 지문 한번 볼게요. 또 이거 개수형 문제네요. 개수형 문제는 부담돼요. 항상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개수를 다 맞춰야 되니까 OX를. 자, 갑이 야외 결혼식장에서 신부 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객이 신부 측 접수대 축의금을 교부하자 이를 가져가 버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절도죄가 성립한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어떤 처분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피해자라고 하면 이 신부 측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부 측의 축의금 접수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실친부 측의 실제 축의금 접수인 내지는 신부 측이라고 볼 수 있겠죠, 피해자는. 근데 어떤 처분 행위를 했나요? 그냥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행세를 하면서 쓱 앉아있다가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인 축의금을 그냥 가지고 내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기죄는 당연히 성립이 안 되고 절도죄가 성립하는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 나번 갑이 노상에 주차된 차 안에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물색하다가 A의 승합차 안에 있는 지갑, 노상에 있는 차인데 그 차 안에 지갑이 하나 이렇게 놓여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고 차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거 중요합니다. 키워드.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눈으로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잡아당긴 거죠. 이거 뭐죠? 실행에 착수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맞습니다. 단순히 보고 있는 거랑 다 달라요. 실제로 문을 열어 봤잖아요. 만약 열렸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그죠? 당연히 실행에 착수했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 4번 갑과 을이 수회에 걸쳐 총을 훔쳐 저녁 후 은행이나 현금 수송 차량을 털어 한탕하자라는 말만 나눈 경우 강도 의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아니 이렇게 우리 총을 훔쳐 저녁 후 은행이나 현금 수송 차량을 털어 한탕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계획이 나와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야 우리 총 훔쳐서 짜증 나는데 은행이나 그냥 현금 차량 한번 털어보자.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뭐 누구나는 아니겠지만 이거 가지고 처벌한다 그러면 이거 완전 공포 사회죠. 그죠? 우리는 화가 나거나 또 정말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가끔 범죄에 해당되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할 때마다 이거 음모죄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구체적인 범죄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범행 계획이. 그 범행 계획이 있어야 되고 어떤 외부적 준비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말만 해서 음모죄가 성립한다? 아니죠, 이건. 그죠? 이건 맞습니다. 라번 작물 취득지에서 취득이라 함은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작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사실상의 처분권, 작물에 대한 처분권을 그 작물을 내가 취득하겠다는 의사로 작물을 받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취득 당시 작물 인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고의의 하나죠. 내가 취득하려는 것이 작물임을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작물을 내가 취득해서 처분하겠다. 내 마음대로 사용수익 처분하겠다. 이런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작물 인정을 몰랐다면 이거는 작물 취득에 성립하지 않지만 알면서 취득했다? 장취죄가 성립하는 거죠. 다음 4번 강제 집행 면탈죄는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일정한 이득을 취해야 된다?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만 야기되면 성립하는 범죄죠. 이득까지 취할 필요는 없어요. 위헌범이잖아요. 강제집행면탈죄는. 그죠? 강제집행면탈죄는 어떤 침해범, 이득범, 어떤 뭔가의 이득을 얻어야만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가 잘못됐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 맞으면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 우리가 다 좀 살펴봤어요. 절취행위다, 실행에 착수했다, 실질적인 위협성이 인정돼야 돼요. 이거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건 뭐죠? 이 재산상이어서 장물에 자 이거는 장취죄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취득이라면 작물의 점유를 이전받으면서 작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헌범이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그 범죄 행위가 종료되고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죠? 위헌범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즉시범 내지는 위헌범. 어떤 이득이 발생해야 되고 어떤 피해가 발생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들이고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문제고 결론적으로 답을 찍는 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